물. 이렇게 마시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물 마시는 방법. 건강해지려고 매일 억지로 마신 물 2리터가 오히려 내 콩팥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물 2리터?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공복에 물부터 벌컥벌컥 마셔야 혈압에 좋다. 주변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늘 큰 물통을 옆에 두고 숙제처럼 물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60대 분들 중에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 많이 마시면 좋대서 억지로 마셨더니 자꾸 몸이 붓고 무거워서 죽겠어. 아침마다 물 2잔씩 들이켰더니 오히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약해지는 내 몸의 상태를 무시한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끔찍한 물 마시기 습관들을 낱낱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콩팥을 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진짜 올바른 물 마시는 비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도 내 몸을 망치는 물 한 잔을 무심코 드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왜 물 마시는 방법이 중요해지나요? 여러분 20대, 30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물을 조금 많이 마셔도 조금 적게 마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운동 후 갈증에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속이 울렁거리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 콩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20대와 비교해서 기능이 약 30~40% 정도 감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젊을 때는 1시간에 100의 일을 처리하던 콩팥이 나이가 들면 같은 시간에 60~70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전과 똑같이 물을 드셔도 몸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목이 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몸이 이미 탈수 상태에 있어도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갈증 신호가 훨씬 늦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 안 마르니까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몸속 수분 비율이 줄어듭니다. 사람의 몸은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체중의 약 60% 정도가 수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70세가 되면 약 50% 정도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조금만 물을 적게 마셔도 탈수가 되기 쉽고 반대로 갑자기 많이 마시면 몸이 처리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변화, 혈관과 심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심장과 혈관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변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신데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마시는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물 마시는 실수.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물 마시는 실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전 내내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오늘 물 별로 안 마셨네 하고 한꺼번에 큰 컵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콩팥에 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콩팥은 천천히 조금씩 들어오는 물은 아주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평소에 차가 별로 없던 좁은 골목에 갑자기 차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동안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마시기.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이 정말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침 공복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에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비어있는 위장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속이 자주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의사들이 미지근한 물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 즉 약 36, 38도 정도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 한 잔은 자는 동안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시작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밥 먹으면서 물 많이 마시기.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물이나 국을 함께 마시면 음식을 별로 씹지 않아도 넘어가니 먹기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이가 좋지 않으시거나 음식을 삼키기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왜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위에서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된장찌개에 물을 잔뜩 부으면 국이 싱거워지는 것처럼 위액도 묽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마시고 음식을 꼭꼭 씹어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자기 직전에 물 많이 마시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전 예방을 위해 자기 전에 물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자기 직전에 물을 한두 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전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 특히 잠든 후 바로 일어나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시다가 낙상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은 오전과 오후 이른 시간에 집중해서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물 대신 커피나 녹차로 수분 채우기. 물 마시는 게 귀찮아서 커피나 차로 대신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일부 차에는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뇨작용이란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커피 속의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녹차를 드실 때는 추가로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탈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탈수라고 하면 보통 심한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 야외에서 일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년기에는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실내에서 장시간 계시는 경우, 또는 대화 없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경우에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진행됩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피로감이 갑자기 심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럽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납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이 다른 여러 가지 증상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탈수가 지속되면 혈액이 진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고 콩팥의 부담이 가중되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미한 탈수가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이 맑거나 옅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의 나트륨, 즉 염분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수분과 전해질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면서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여분의 물을 빠르게 처리해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to 4리터씩 물을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몸이 붓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혼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저나트륨 혈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약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후, 활동량,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좋지 않으시거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물 섭취량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일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하루에 필요한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계획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 오전 중간, 예를 들어 10시쯤 물 1컵. 점심 식사 전 30분, 물 1컵. 오후 3시쯤 물 1컵. 저녁 식사 전 30분, 물 1컵.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난 뒤 물 반컵 정도.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하루 1.5리터 정도를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따뜻한 물 1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1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고, 장 운동을 자극해서 아침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찬물은 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장 근육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마시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는 갈증 신호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마신다는 방식은 사실 탈수가 이미 시작된 후에 대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시계를 보면서 우시간마다 한 번씩 물 마신다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계절과 상황에 따라 양을 조절하기. 여름에는 당연히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더 필요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땀을 별로 안 흘리니 평소보다 조금 덜 마셔도 됩니다. 또 발열이 있을 때, 설사를 할 때, 구토를 할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그에 맞춰 물을 더 보충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물의 질에도 신경 쓰기. 수돗물, 생수, 정수기물,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어떤 물이든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서 파는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는 적당량은 괜찮지만 물 대신으로 계속 마시면 당분과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과 함께 생각해야 할 음식 습관.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 중 약 20초 30%는 음식을 통해 섭취됩니다. 예를 들어 오이, 수박, 토마토, 배, 포도 같은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 물을 별도로 많이 마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분이 보충됩니다. 반면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트륨, 즉 소금은 몸속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이 수분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 해서 부종, 즉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드시는 것과 함께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 과다 섭취도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콩팥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은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도가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물 마시는 방법 외에도 몇 가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금 섭취 줄이기.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국물 요리, 발효 음식, 젓갈 등의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이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은 자주 드시지 마시거나 드시더라도 국물을 다 드시지 않는 습관, 그리고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20,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운동할 때는 수분 보충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약 복용에 주의하기. 진통제, 소염제, 일부 항생제 등은 장기 복용 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을 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콩팥 질환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씩은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일 등의 콩팥 기능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질문 모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물 대신 마셔도 되나요? 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공유차는 물 대신 마셔도 대체로 괜찮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가벼운 이뇨 효과가 있어서 붓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뇨작용이 너무 강한 차는 물을 대신하기보다 보조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수는 물 대신 마셔도 되나요? 탄산수 자체는 당분이 없는 경우라면 가끔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탄산가스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물을 완전히 대신해서 계속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이 자주 나오면서 탈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음료는 반드시 무당 음료나 물로 드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나 단 음료로 수분을 채우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것은 복용하시는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뇨제가 포함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수분 보충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반면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본인 상황에 맞는 수분 섭취량을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낮아지고 갈증 신호도 늦게 오고 몸속 수분 비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 아침에 차가운 물 마시는 습관,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자기 직전 물 많이 마시는 습관, 물 대신 커피로 채우는 습관. 이 5가지는 조심해 주십시오. 대신 하루 동안 나누어서 조금씩 마시고,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갈증이 오기 전에 규칙적으로 마시고, 소금과 짠 음식을 줄이고, 1년에 한 번 콩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 그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족들과도 꼭 함께 나눠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